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서브 쿼리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입문 시간에 배우셨던 분들은 서브 쿼리, 메인 쿼리 이런 게 있었지 라고 기억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주제인 조인을 생각해 보면 실무적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또 공부하는 관점에서도 이론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서브 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브 쿼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원하는 기능을 자유자재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관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브 쿼리 오늘 슬라이드 분량은 많지는 않은데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집중력 잃지 말고 잘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쿼리란 무엇이냐 그 개념을 살펴보면 지금 요 슬라이드에 있는 요 그림은 DB 입문 시간에 같이 살펴봐서 좀 익숙한 그림일 것 같고요. 자, 바깥쪽에도 네모난 쿼리가 하나 있고요. select from where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쿼리 안에 또 하나의 쿼리가 들어있는, 쿼리 안에 쿼리가 중첩되어 들어있는 이런 구조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때 바깥 부분에 있는 쿼리를 메인 쿼리라고 부르고 아우터 쿼리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아우터 쿼리라고는 아무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우터 쿼리, 이너 쿼리 이렇게는 아무도 안 부르는 것 같고요. 자, 주로 바깥에 있는 쿼리를 메인 쿼리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그러면 서브 쿼리란 무엇이냐? 쿼리 안에 포함된 쿼리, 즉 SQL문 안에 포함된 SQL문을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예를 들어서 나타난 게 신장이 가장 큰 선수의 정보를 조회해라. 자, 이게 하나의 쿼리인 것 같은데 왜 쿼리 안에 쿼리가 들어있는 걸까? 자, 신장이 가장 큰 선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개 한 거라는 거죠. 자, 키가 제일 큰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두 개의 쿼리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한번 아래에 있는 이그젬플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select max height. max height라는 거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을 뽑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키가 제일 큰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키의 값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뽑으라는 거예요. 자, 하이트 중에 맥스 값을 뽑으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194 이렇게 값으로 하나 달랑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키가 194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사람의 정보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 키가 144인 사람의 이름과 포지션과 키를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키가 194인 사람이 3명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3명 나오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첫 번째 이 쿼리를 실행해서 제일 큰 키 값이 194라는 걸 찾아낸 뒤 요 194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뽑아낸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결국 하려고 했던 일은 이 정보를 뽑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 쿼리가 되는 거예요. 자, 키가 제일 큰 사람의 이름과 포지션과 키를 뽑아내는 게 메인 쿼리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는 아까 쿼리를 하나 실행하고 눈으로 본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메인 쿼리가 되는,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로 잡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메인 서브가 없어요. 메인 서브가 없고 얘도 그냥 하나의 쿼리, 얘도 그냥 하나의 쿼리인데 나중에 합치고 나면 얘가 서브 쿼리가 될 거고 얘가 메인 쿼리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보면 여기 194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194가 있는 부분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살펴보면 플레이어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네임과 포지션과 하이트를 뽑아라. 단 키가 얼마여야 되냐 하면서 그 안에 셀렉트 문장을 다시 쓴 거죠. 이때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서브 쿼리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메인 쿼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브 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일반적으로 웨어절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방금 봤던 이그젬플에서도 웨어절에서 조건의 일환으로 서브 쿼리가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항상 웨어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웨어절뿐만 아니라 셀렉트절에서도 서브 쿼리가 사용이 되고요. 심지어는 from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from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우리가 인라인 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 from절에서 서브 쿼리가 사용되면 마치 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뷰랑 굉장히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from절에서 사용된 서브 쿼리를 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인라인 뷰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데 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뷰의 특징이 뭐고 뷰랑 비슷한데 다르다는 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뷰 우리 자세히 안 배웠잖아요. 나중에 다시 뷰를 먼저 배울 겁니다. 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왜 얘가 from절에서 서브 쿼리가 사용되면 인라인 뷰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서브 쿼리의 결과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때 서브 쿼리를 통해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볼까요? 지금 얘는 select more 이렇게 했었잖아요. 즉 뭐라고 했다라는 거는 select 뒤에 컬럼이 하나 왔잖아요. select 뒤에 컬럼이 이렇게 하나 오면은 얘를 단일 컬럼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만약에 select 뒤에 오는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다중 컬럼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즉 컬럼이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단일 컬럼 서브 쿼리, 다중 컬럼 서브 쿼리가 되고요. 또 결과로 나오는 행이 하나의 행일 수도 있고 여러 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단일행 단일 컬럼 서브 쿼리, 단일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 다중행 단일 컬럼 서브 쿼리,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 이렇게 결과의 수를 가지고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자 바깥에 메인 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서브 쿼리가 있잖아요. 그때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연관 서브 쿼리, 얘를 상관 서브 쿼리라고도 부르고요.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은 비연관 서브 쿼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네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브 쿼리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결과의 칼럼 수와 행의 수에 따라 다르고 메인 쿼리와의 연관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들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이제 이번 주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특징을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칼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메인 쿼리가 있고 서브 쿼리가 있잖아요. 그럼 메인 쿼리에 있는 칼럼을 서브 쿼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부모님이 돈은 좀 그렇고요. 부모님의 물건은 자녀도 마음껏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메인 쿼리는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을 메인 쿼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자녀의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자녀가 굉장히 서운해하죠. 자, 그래서 메인 쿼리의 칼럼을 서브 쿼리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메인 쿼리의 칼럼을 서브 쿼리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비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고 뒤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은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라인 뷰라고 했잖아요. 인라인 뷰는 조금 특수합니다. 얘를 서브 쿼리라고 봐도 될지 뷰라고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조금 특수해서, 원래는 메인 쿼리는 서브 쿼리에 있는 컬럼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인라인 뷰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인라인 뷰에 정의된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 맨 뒤에까지 다 내용을 보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 쿼리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결과의 칼럼 수와 행수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결과의 행의 수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로 항상 한 건 이하라는 거는 항상 답이 한 개나 빵 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로 항상 한 개나 빵 개가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디가 1, 2, 3, 4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디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있으면은 한 개가 나오고 없으면은 빵 개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살펴볼 텐데, 서브 쿼리의 결과가 여기 서브 쿼리가 있는데 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항상 한 개거나 빵 개다. 그러면 그 앞에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퀄이라든가 크다 작다 등등 이런 연산자와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로 여러 건의 행위 반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요 안에 있는 서브 쿼리가 남학생을 다 뽑아내는 거였어요. 자,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을 다 뽑아서 나이를 출력한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단일행 비교 연산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뒤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일행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다중행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in, all, any, some, exist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면 우리 이 위에 있는 연산자는 익숙하고 아래에 있는 연산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위에 있는 연산자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얘는 단일행 서브 쿼리일 때는 에러가 안 나는데 다중행 서브 쿼리일 때 이런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쓰면 에러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where 어쩌고 저쩌고 괄호 서브 쿼리 이렇게 있을 때 이 서브 쿼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항상 하나 이하인지 아니면 둘 이상인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단일행 비교 연산자가 들어갈지 다중행 비교 연산자가 들어갈지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이게 과연 어떨까요? 자, 지금 우리 아까 이그젬플로 봤던 거 max height from player,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max height라는 거는 키의 최대값이잖아요. 키의 최대값이니까 만약에 동점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값 자체는 하나가 나오겠죠. 맥스 값이 나오는 거니까. 자, 맥스 하이트니까 값이 하나가 나오게 돼서 여기에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쓴 겁니다. 즉, 요 서브 쿼리 자체는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컬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 쿼리의 결과로 하나의 컬럼을 반환한다. 하나의 컬럼 반환한다라는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컬럼 딱 하나만 반환했잖아요. 이런 거를 단일 컬럼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그젬플로 들었던 그 서브 쿼리는 단일 컬럼 서브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여러 컬럼을 반환하게 되면은 자, 그 서브 쿼리 안에서 select A, B 등등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하나의 컬럼이 아니라 여러 컬럼을 내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중 컬럼 서브 쿼리라고 하고, 다만 얘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비교를 할 때도 여러 개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브 쿼리에서 두 개의 컬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비교를 할 때도 두 개의 컬럼이 존재해야 되고요. 얘와 얘. 자, 이렇게 두 개 개수도 일치해야 하고 순서도 일치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아래에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제 이그젬플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단일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단일행 서브 쿼리란 서브 쿼리의 결과 건수가 반드시 한 건 이하인 서브 쿼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에는 단일행 서브 쿼리의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equal 크다 작다 이상 이하 다르다, 즉 단일행을 비교하는 연산자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건 이하인 것으로 알고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썼는데 결과가 만약에 두 건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런타임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얘가 문법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계산을 해서 얘는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서브 쿼리인데 거기에 이퀄 연산자를 썼네. 그러면 틀렸어 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런타임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 문법에서는 잘 통과했는데 나중에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 말은 다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지는 못하고요. 실행을 해봤더니 서브 쿼리에서 결과가 한 건 초과, 서브 쿼리의 결과가 예를 들어 3건이 나왔어요. 근데 3건 나온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3건이 나왔는데 비교 연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앞에 붙어 있는 게 단일행 비교 연산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네 해서 에러가 발생하고 그거를 우리가 런타임 오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서브 쿼리의 결과 건수가 반드시 한 건 이하인 거를 개런티할 수 있을 때 그때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아서 한 건 이하가 아니라 두 건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도 문법적으로 에러는 없는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얘는 이제 선수 번호예요. 자, 선수 번호, 플레이어 아이디가 있어요. 플레이어 아이디라는 거는 우리가 고유하다, 얘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된 아이이기 때문에 고유한 값을 갖는 거고, 동일한 아이디를 갖는 사람은 2명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요 선수와 같은 팀에 속하는 선수의 이름, 포지션, 팀 아이디를 출력하는 건데, 서브 쿼리는 뭐냐면 요 선수와 이 선수의 팀을 찾는 게 서브 쿼리가 되고요. 자, 200718이라는 선수가 어떤 팀인지를 찾는 게 서브 쿼리가 되고요. 그 팀에 속하는 선수의 정보를 출력하는 게 메인 쿼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얘는 서브 쿼리로 들어갈 애란 말이에요. 서브 쿼리로 들어갈 애인데 결과값이 하나 나왔죠. 이게 우연히 하나가 나온 건지 늘 하나가 나오는 걸 보장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플레이어 아이디가 20071822인 사람의 팀 아이디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아이디가 20071822인 사람은 단 한 명 있던지 빵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한 팀 아이디도 단 하나가 나오든지 빵개가 나올 거죠. 그렇다면은 얘가 만약에 서브 쿼리로 사용되면은 그때는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의 실제 예를 보면 이렇죠. 위에 있었던 쿼리를 이렇게 서브 쿼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서브 쿼리의 값으로는 팀 아이디가 항상 하나 또는 빵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쓸 수가 있었고요. 얘를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해 보면 얘는 20071822인 사람의 20071822인 사람의 팀을 출력하는 거고, 이렇게 팀 아이디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K06 하나가 나오겠죠. 선수 아이디를 여기를 계속 바꿔간들, 아무리 바꿔간들
이거의 결과, 서브 쿼리의 결과는 하나가 나오든지 빵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퀄 연산, 단일행 비교 연산을 쓸 수 있고 에러 없이 잘 돌아간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일행 서브 쿼리인데, 단일행 서브 쿼리가 이번에는 웨어절이 아닌, 또 셀렉트절도 아닌 업데이트절, 요 부분. 자, 업데이트절에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 자체가 조금 헷갈립니다. 뭐냐면, 이거 억지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문제 설명이 어려워졌는데, 4번이 7499인 사람을 찾아요. 요 사람이 되겠죠. 딱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의 매니저가 있잖아요. 요 사람의 매니저. 요 부분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업데이트 할 거냐면 4번이 7369인 걸 찾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번호로 엎어치겠다라는 거예요. 즉 7499인 사람의 매니저 번호를 찾아서 7399의 매니저 번호로 덮어 써라. 그러면 위에서 이제 얘가 똑같이 복사가 돼서 790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누구 거를 업데이트 할 거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애는 지금 얘잖아요.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하면 임플라이 넘버가 7499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무엇으로 업데이트 할 거냐?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볼게요. 자, 우린 뭘 하려고 하냐면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EMP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EMP 테이블에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행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 행은 뭐냐 하면 7499번 인플라이 where EMP NO가 7499인 사람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런데 EMP NO가 7499인 사람의 무슨 컬럼을 업데이트 할 거냐? 자, set 무슨 컬럼을 업데이트 할 거냐? MGR 컬럼을 업데이트 할 거라는 거죠. 맞나요? 자, 보면 자, 저 MGR 컬럼을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7499인 사람의 MGR 컬럼. 그래서 MGR 컬럼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MGR은 하면 예를 들면 여기 12, 뭐 3333 이런 식으로 값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값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서브 쿼리로 주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갈 값이 누구냐면 7369번의 MGR 번호. 여기에 쿼리를 쓰면 select MGR. 자, MGR 번호를 쓰는데 어디서? from EMP 테이블에서 누구의 EMP NO가 7369. 자,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7369인 사람의 매니저 번호를 찾아낸 다음에 그 번호를 7499의 매니저 번호에 덮었어 라는 명령어가 되고요. 자, 에러가 요 오타 때문에 그럴까요? 자, 해볼까요? 자, 네,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은 자, 다시 깔끔하게 해볼까요? 자, 해보면 한 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한번 뽑아보면 select EMP NO MGR from EMP where 두 사람 걸 다 뽑아줄게요. EMP NO는 7499 or EMP NO는 7369 이렇게 두 사람 거를 뽑아보고 나면은 7369번이 790이고 7499도 790이 이렇게 가져다가 자, 네, 7369번의 매니저 번호를 잘 가져다가 업데이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가 업데이트문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직접 실행을 하기 전에 결과를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사람 이름을 넣게 되면 서브 쿼리에서 검색 조건으로 아까는 플레이어 아이디를 넣어줬잖아요. 플레이어 아이디는 2007 어쩌고 넣어줬는데 이번엔 이름을 넣어줬어요. 자, 여기도 플레이어 네임에 이름을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서브 쿼리로 사용했을 때, 자, 얘를 서브 쿼리로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보면은 지금 우연히 이 테이블에는 플레이어 네임이 김충호라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플레이어 네임이 김충호라는 사람이 2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팀 아이디가 2개가 나오고 같은 팀이네요 또. 그리고 플레이어 네임이 마니치라는 사람은 딱 1명 있어서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때 얘네에 대해서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플레이어 네임은 김충호가 값이 2개가 나오니까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쓰면은 에러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원래는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쿼리지만 우연히 값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때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날 건지 아니면 그냥 봐주는지를 확인하자라는 얘기죠. 자, 방금 슬라이드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김충호라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팀 아이디가 2개가 나올 거예요. 동일한 게 2개 나왔긴 하지만 아무튼 2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퀄 연산이 있는데 팀 아이디는 하면서 여기 값이 하나가 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 팀 아이디는 하면서 값이 2개, 3개가 오면 누구랑 비교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즉 이퀄 연산자는 한 놈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거지 한 놈과 여러 놈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싱글 로우 서브 쿼리 얘 단일행 비교 연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싱글 로우 서브 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돌려준 거예요. 뭘 돌려줬냐? 하나보다 많은 행을. 자,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럼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이 쿼리는 똑같은 쿼리인데 아래 거를 실행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래 거를 실행해서 얘를 실행을 하면 얘는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마니치라는 선수가 속한 팀을 찾아서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을 뽑아줬어요. 자, 위에 있는 쿼리와 아래에 있는 쿼리는 똑같은데 여기 사용된 데이터 값만 다른 거죠. 즉 뭐냐 하면 얘는 운 좋게 된 거예요. 운 좋게 된 거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쓰면 안 되고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단일행 비교 연산자와 서브 쿼리에서 돌려보내는 행의 수는 문법적으로 검사해서 에러를 찾는 게 아니라 돌려보고 런타임 에러로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돌려봤더니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처리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 않은 거죠.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자, 결론은 이 쿼리 있잖아요. 이 쿼리가 과연 에러가 날까 안 날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마니치라는 이름이 이 테이블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안 상태라면 여러분은 얘가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에러가 안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니치라는 이름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동명이인이 늘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건 어떤 거냐? 사람 이름을 가지고 조건을 걸었으면은 여기에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썼으면 여기에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ID급의 유니크니스를 보장할 수 있는 컬럼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중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중행 서브 쿼리는 지금까지 알아봤던 단일행 서브 쿼리와 반대 개념이죠. 서브 쿼리의 결과 건수가 2건 이상일 가능성이 있으면은 다중행 서브 쿼리입니다. 즉 항상 2건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2건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1이라도 존재하면은 그거는 다중행 서브 쿼리라는 거고요. 다중행 서브 쿼리는 비교 연산자를 아까 이퀄, 크다, 작다 이렇게 단일행 비교 연산자랑 사용하면 안 되고 다중행 비교 연산자 in, all, any, some, exist 우리 잘 모르지만 얘네들이랑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일 애매한 경우가
두 건 이상일 가능성은 있는데 결과 건수가 우연히 한 개인 거. 아까 그 많이치 요거 봤었잖아요. 자, 두 건 이상일 가능성은 있는데 결과 건수가 우연히 한 개인 거. 바람직하기로는 다중행 연산자를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모르고 썼다고 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살펴볼 연산자들은 지금 간단히만 살펴보고 뒤에 자세히 보면 in이라는 거는 거의 equal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하나랑 비교할 때는 equal이면 되는데 세 개랑 비교할 때는 셋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값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거나 얘랑 같거나 얘랑 같거나 그 중에 아무거나 하고만 같아도 하나하고만 같아도 되는, 즉 오어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인 연산자예요. 자, 인 연산자는 오어 여러 개 붙인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네는 비교 연산자, 즉 이렇게 크거나 같다, 뭐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이런 연산자들과 함께 사용되는데 만약에 뭐 age가 크다 30 이렇게 값이 하나 오게 되면은 3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age가 25였어요. 25가 30보다 크다 그러면 거짓말이군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애매하게 25가 크다 23하고 30하고 70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25가 23보다 30보다 70보다 큰지 작은지 얘보단 큰데 얘보단 작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쓰면 안 되고 그 옆에 all이라든가 any를 써야 되는데 all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만족시켜야 되고요. any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에 한 번만이라도 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y라는 명령어와 sum이라는 명령어 연산자는 동일하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exist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exist는 실제로 값을 뽑아내지 않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건데 활용법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어색한 활용인데 서브 쿼리 안에 조건이 들어있을 텐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게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세 개 있는지 그리고 그 값이 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즉 하나라도 찾으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exist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in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연산자는 위에 나온 거는 이제 서브 쿼리에 들어갈 부분이에요. 서브 쿼리에 들어갈 부분이 반환하는 행위 몇 개인지 보기 위해서 미리 한번 돌려보는 거고요. 백넘버가 15인의 정보를 뽑아라 이런 거잖아요. 백넘버가 15인의 정보를 뽑아라. 그리고 봤더니 백넘버가 15인 사람이 3명이나 있네요. 각 팀마다 등번호 15번인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등번호가 15인 사람을 뽑는 쿼리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그 등번호가 15인 사람의 키를 뽑은 거예요. 자, 등번호가 15인 사람의 키를 뽑은 거예요. 그럼 등번호가 15인 사람의 키는 180, 176, 184 이렇게 3개가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등번호가 10, 자, 다시 등번호가 15인 사람과 키가 같은 사람의 정보를 뽑는 거예요. 자, 등번호가 15인 사람과 키가 같은 사람의 정보. 그럼 등번호가 15인 사람의 키가 이렇게 3개잖아요. 그러니까 등번호가 15인 사람과 키가 같은 사람은 키가 180이거나 176이거나 184거나 동시에 3개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셋 중에 하나랑 같으면 되겠죠. 자, 이것을 한번 실습으로 돌려볼게요. 자, 우선 안 돌아가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셀렉트에서 등번호가 15인 사람의 키를 뽑아보면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키가 걔네들 중에 하나랑 같다 해서 여기에 만약에 이퀄 연산자를 쓴다.
그럼 여긴 3개의 행이 나오는데 여긴 하나의 행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럴 때 여기에 in이라고 하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개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같은 애를 찾아서 걔네들이 정보를 반환해라 하게 되니까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해서 키가 아까 180, 176, 184 3개였단 말이에요. 180짜리도 나오고 176도 나오고 184도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이퀄에 5어를 여러 개 적용한 거를 인 연산자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all하고 any를 보게 될 텐데 뒤에 이제 any하고 some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any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자, all이라는 거와 any라는 거는 이렇게 이번에는 all하고 an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ny라는 거는 some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any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all하고 any의 경우에는 부등호, 크기를 비교하는 부등호하고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ll과 any는 그 개념이 반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얘가 만약에 참이려면 자, x가 크다. all 1, 2, 3, 4, 5 그러면은 x 요게 참이 되려면 x는 5보다 커야 돼요. 자, 모든 거보다 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n이다. 그러면은 자, x가 n이 1, 2, 3, 4, 5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녀석보다만 크면 돼요. 그럼 1보다 크면 되겠죠. 제일 만만한 게 5보다 크면 당연히 얘네 모두보다 클 테니까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고 하나라도 만족시키려면 자, 1보다만 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쿼리를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그 서브 쿼리고요. 자, 하이트를 뽑는데 뭐냐 하면 등번호가 15인 사람의 하이트를 뽑았어요. 했더니 여전히 180, 176, 184 3개가 나오잖아요. 3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키가 크다. 올 얘네들 이렇게 된 거죠. 자, 키가 자, 여기죠. 키가 큰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 크냐? 얘네들보다. 얘네들보다 다 커야 돼요. 자, 얘네 모두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184보다 큰 애들만 남아서 184보다 큰 애들만 결과에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3명의 키가 있어요. 근데 얘네보다 커야 된다. 자,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번에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얘네 전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18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all이 아니라 n이란 말이에요. n이면은 얘네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최소값이 누구까지만 되면 되겠어요? 네, 176까지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한 명보다는 크겠죠. 이거를 실습해보면 자,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중에 아무하고나 한 놈만 이겨라 라고 해서 얘를 돌려보면은 네, 키가 여럿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최소값을 찾아보면 174가 아니라 176이었네요. 네, 키가 180, 176, 184 이렇게 3개 있으니까 176보다만 크면 되겠습니다. 제가 176이라고 했었는지 4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제일 작은 값 하나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행 비교 연산자의 마지막 연산자로 EXIST라는 것을 쓸 텐데 요거는 굉장히 생경하기도 한데 요긴하게 우리가 작은 용량을 다룰 때는 뭐 굳이 쓸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대용량을 다루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산자가 있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select 어쩌고 저쩌고 요거 우리 해봤잖아요. 자, 15번인 사람의 키를 뽑으면 3개가 나올 거예요.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참인 거예요. 3개가 나왔으면.
자, exist라고 쓰게 되면 이 뒤에 값이 2개가 나왔는지 3개가 나왔는지 그리고 10이 나왔는지 100이 나왔는지 178이 나왔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위에 걸 보여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가 그냥 참이면은 전체 선수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참이면 전체 선수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얘랑 이제 15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뭐 1500번이다. 그러면 등번호가 1500번인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exist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0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5번이라고 썼을 때는 결과가 나오고 없는 값을 넣었을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즉 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때 많이 활용될 건데, 그러면 사실 하이트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이 서브 쿼리가 값을 몇 행을 뽑아낼 건지는 웨어문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하이트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플레이어 네임 하이트라고 안 하고 플레이어 네임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하게 돼요. 늘 상수값, 늘 1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exist를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exist는 결국에 요 조건문이 중요하거든요. 요 조건문이 중요해서 요 조건문을 만족하는 레코드가 몇 개 있느냐, 몇 개가 아니라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고, 여기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와요. 하이트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잘 돌아가요. 그리고 숫자가 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exist select 1. 그러면 도대체 1이 왜 나온 거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만족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등번호가 15인 애가 만약에 100명이 있잖아요. 100명 중에 30명이 있잖아요. 그 30명 다 찾지 않아요. 만약에 100명이 쭉 있으면은 등번호 15인 애를 찾다가 찾았잖아요. 이 밑에는 안 봐요. 어차피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참이다 라고 해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요. 주로 참과 거짓의 조건을 판단할 때 사용된다 해서 여기까지 단일행 서브 쿼리와 다중행 서브 쿼리, 그리고 단일행 비교 연산자와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관 서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연관 서브 쿼리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쿼리를 주고 나서 이 중에 연관 서브 쿼리인 것은 혹은 연관 서브 쿼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주어져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서브 쿼리는 기본적인 정의는 메인 쿼리에 있는 칼럼이 서브 쿼리에서 사용된 쿼리를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것만 가지고는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여기 메인 쿼리에 있는 하이트가 여기도 사용됐네. 또 메인 쿼리에 있는 하이트가 여기도 사용됐네. 그러면 이게 연관 서브 쿼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뭐 이그젬플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일단 average cell 이 함수를 우리가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 avg라는 거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셀 하면은 셀러리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요거는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고요. 그러면 이 쿼리가 과연 무엇을 하는 쿼리인가를 이해해 보세요. 자,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요. 자, 얘는 뭐냐 하면 한번 잘 내용을 따라와 보시죠. 정보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 네임과 셀러리와 부서 번호를 출력하는 건데, 어디서 출력을 하냐 하면 EMP 테이블에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EMP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출력을 하는데, 여기 테이블에 대한 엘리어스를 선언을 했네요. EMP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M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별칭을 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셀러리, 자 지금 EMP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컬럼 중에 셀러리라는 컬럼이 있겠죠. 자, 이 셀러리의 값이 뭐보다 큰 애들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0보다 큰 애, 3,000보다 큰 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올 텐데 뭐보다 큰지에 대한 그 조건이 서브 쿼리로 주어져 있어요. 자, 뭐보다 크냐에 대한 그 서브 쿼리를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또 EMP라는 테이블을 또다시 참조를 하고 있어요. 자, 밖에서도 EMP라는 테이블을 참조했고요. 안에서도 EMP라는 테이블을 참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너리 릴레이션십을 언급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셀프 조인 계층형 지리 얘기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한 EMP라는 테이블이지만 마치 별개인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밖에서 보는 EMP라는 테이블을 M이라는 별칭으로 그래서 식별을 하게 됐고요. 안에서 서브 쿼리에서 보는 EMP라는 I는 S라는 별칭으로 식별을 하려고 해요. 자, 다시 조건이 지금 뭐냐면 어떤 EMP만 뽑을 거냐 하면은 셀러리가 뭐보다 커야 되는데 EMP 테이블, 새로운 EMP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밖에서 있었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임플라이, 자, 밖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임플라이의 디파트먼트 번호와 지금 우리가 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S의 디파트먼트 번호가 같을 때 그 임플라이들의 셀러리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얘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이 속한 부서의 모든 직원의 급여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내 급여가 크면은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부서의 평균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쿼리가 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럴 때만 이제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컬럼 명만 같다고 해서 얘가 지금 연관이 돼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밖에서 쓰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은 그냥 있는 거고요. 또 안에서 쓰는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또 따로 있어요. 자, 동일한 테이블이지만, 자, 다시 동일한 테이블이지만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메인 쿼리, 얘는 서브 쿼리, 그리고 얘네끼리가 서로 연관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요 연산을 할 때 여기 쿼리를 던질 때 밖에 메인 쿼리가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EMP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EMP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는 M이라고 바라보고요. 또 하나는 S라고 바라본 거예요. S라고 바라본 다음에 서브 쿼리에서 뭘 하냐 하면 급여, 그 부서의 평균 급여를 구하는데 M에서 레코드 하나씩 나올 거예요. 하나씩 나오면서 얘가 나왔을 때는 얘랑 같은 부서에 속하는 애들의 급여 평균, 얘를 했을 때는 얘랑 같은 부서, 즉 메인 쿼리에 있는 애가 서브 쿼리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서브 쿼리의 경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쿼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메인에서 EMPM을 서브에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전달을 하는데 그냥 EMP만 전달하면 이 안에 있는 EMP랑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 별칭을 엘리어스를 주어서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연관 서브 쿼리의 특징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연관 서브 쿼리인 요 이그젬플의 흐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브에서
이제 메인에서는 한행을 전달할 텐데, 인플라이를 한행을 전달할 텐데, 걔네들마다 부서 번호가 같은 애를 구해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 왔다, 홍길동이 5번 부서다, 그러면 서브에서는 5번 부서인 애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5번 부서인 애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급여를 메인 쿼리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 평균을 바깥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직원의 급여와 서브 쿼리에서 구한 평균 급여를 비교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관 서브 쿼리의 특징은 뭐냐? 메인 쿼리의 컬럼이 똑같은 말이죠. 메인 쿼리의 컬럼이 서브 쿼리에서 사용된 쿼리고요. 반대로 비연관 서브 쿼리라는 거는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의 컬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먼저 보면 되겠네. 일반적으로는 메인 쿼리가 있고 서브 쿼리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수행되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에서 등번호가 15인 사람을 찾아서 그 키를 뽑은 다음에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거의 이런 식입니다. 서브 쿼리를 먼저 수행하게 되고요. 서브 쿼리를 먼저 수행하고 메인 쿼리를 나중에 수행하는데, 예외적으로 연관 서브 쿼리의 경우에는 서브 쿼리를 수행할 때 메인 쿼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쿼리 먼저 수행, 그 다음 서브 쿼리 수행, 그 다음 다시 메인 쿼리 수행. 자, 테이블의 별칭을 이용해서 메인 쿼리에서 서브 쿼리로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가 그 값을 이용해서 쿼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메인 쿼리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의 컬럼과 서브 쿼리의 컬럼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쿼리의 컬럼과 서브 쿼리의 컬럼의 비교가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그 초반부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모님 거는 자녀가 그대로 맘대로 막 쓰는데 자녀가 부모님 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다시. 부모님 거는 자녀들이 막 가져가다가 쓰는데 자녀들 거를 부모님이 쓰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메인 쿼리에 있는 컬럼을 서브 쿼리에서 가져와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서브 쿼리에서 사용된 내용을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인 쿼리의 값과 서브 쿼리의 값의 비교는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브 쿼리에서. 다만 서브 쿼리는 그 결과를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메인 쿼리에 보내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여기만 정리할게요. 서브 쿼리에서 메인 쿼리의 컬럼과 서브 쿼리의 컬럼 간 비교가 이루어짐. 메인 쿼리에서는 서브 쿼리의 컬럼 사용 불가. 자, 다시 지금 메인 쿼리에서 메인 쿼리의 컬럼과 서브 쿼리의 컬럼 비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거는 서브 쿼리의 결과와 메인 쿼리를 비교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메인 쿼리의 컬럼과 서브 쿼리의 컬럼 간의 비교는 서브 쿼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순서가 조금 아까 처음에 표로 정리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단일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를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 연관 서브 쿼리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 다시 넘어와서 단일 컬럼, 다중 컬럼 서브 쿼리를 보도록 할 겁니다. 단일 컬럼 서브 쿼리에 대해서는 이미 본 거예요. 컬럼이 하나였잖아요. 지금까지 다. 자, 컬럼이 하나였잖아요. average, 그리고 height 이렇게 반환하는 컬럼이 하나였으니까 지금까지 본 게 단일 컬럼 서브 쿼리였고요. 다중 컬럼 서브 쿼리는 개념이 명확합니다. 서브 쿼리의 결과인데 여러 컬럼이 반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elect, height, position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반환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플레이어 아이디가 2007188이에요. 2007188인데 이 선수의
키와 포지션을 반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메인 쿼리에서 키와 포지션을 동시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2007-188이라는 사람과 키도 같고 포지션도 같은 사람의 정보를 출력하라, 이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select에서 두 개를 뽑아냈기 때문에 다중 컬럼이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 받을 때에도 괄호로 묶어서 두 개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요 위치에 오는 내용과 얘가 동일해야 되고 얘 위치에 오는 내용. 그 말은 뭐냐면 포지션과 키를 비교하고 키와 포지션을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키랑 키를 비교하고 포지션을 포지션과 비교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긴 한데 다중 컬럼 쿼리를 처음 수행해 보니까 웨어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나? 콤마로 묶어서 괄호 안에 두 개씩 비교를 해도 되나? 실행해 봤더니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다중 컬럼 쿼리를 실행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중 컬럼으로 플레이어 아이디가 2007-188이니까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비교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다중 컬럼이지만 단일 행이 반환됐겠죠. 자, 단일 행이 반환된 다중 컬럼 서브 쿼리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중 컬럼 서브 쿼리인데 다중 행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아까 요거 기억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어 네임이 많이 치인 사람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플레이어 네임으로 비교를 하면은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연히 하나의 행이 반환되는 거죠. 자, 그때는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김충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우연히 플레이어 이름이 2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지 살펴볼게요. 자, 실수 코드를 보면 마니치라는 사람의 키와 포지션을 뽑아냈을 거고요. 그 사람이 키가 얼마, 포지션이 뭐 나왔을 거잖아요. 키와 포지션이 마니치랑 똑같은 사람들을 다 뽑아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 마니치는 자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184의 포워드였고요. 똑같이 정은중이라는 사람이 184의 포워드인 거예요. 이걸 하듯이 김충호에 대해서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김충호랑 키랑 포지션이 똑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해봤더니 에러가 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두 개를 반환했는데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썼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단일행이 아니라 얘를 다중행으로 바꿔야 되겠죠. 얘를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김충호라는 사람이 아마 두 명이 있어서 185의 수비수, 185의 골키퍼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쿼리에서 전체 선수들 중에 185이면서 수비수인 사람은 김충호밖에 없었고요. 또 185인데 골키퍼인 사람도 김충호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중행, 다중칼럼, 서브 쿼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중컬럼, 다중행, 서브 쿼리를 한번 여러분이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받는 급여의 최대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아예 여기 나와 있네요. 부서별로, 저희가 아직 그룹 바이를 안 배웠잖아요. 그룹 바이, 부서별로 최대 급여를 구하는 거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자,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받는 사원의 사원명, 부서번호, 급여를 출력하는 지리를 완성하세요. 자, 결국에는 부서 탑을 구하란 얘기네요. 부서 탑인 사원. 근데 부서별로 최고 급여를 구하려면 그룹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거를 결과 위주로 설명을 하면 그룹 바이 부서번호. 그 말은 뭐냐면 부서별로 묶으라는 거예요. 부서별로 묶어서, 자, EMP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묶어서 그 부서번호와 방금 부서별로 묶은 그 급여의 뭐 여기 에버리지라든지 썸이라든지 맥스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최대 급여를 뽑는 쿼리가
요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면은 30번 부서의 최고 급여는 얼마, 20번 부서는 얼마, 10번 부서는 얼마, 이렇게 최고 급여가 나왔죠. 그러면 이 최고 급여를 받는 사원의 정보를 출력하는 질의를 완성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 거는 ename, dptno, cell 등의 정보를 뽑으라는 거고, 얘는 from emp 테이블에서 뽑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급여가 그 부서에서 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급여가 부서에서 탑이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부서의 탑 쿼리를, 부서의 탑 급여를 구하는 쿼리는 아까 위에 나왔죠. select. 자, 요거 그대로 퍼올게요.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봤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자, 한번 요 밑에 것만 실행해 볼까요? 자, 얘는 각 부서마다, 자, 다시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위에 건 지금 안 할 거고요. 아래 것만 실행을 해보면은 각 부서 번호와 그 부서의 최대 급여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가 관건인데, 자, 각 부서마다 1등인 애를 찾아라 이니까 부서 번호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최고 급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where deptno. 자, deptno. 지금 요거 두 개를 서브 쿼리에서 반환할 거잖아요. 그래서 콤마 max, 아니죠, 본인의 셀러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emp라는 테이블에서 내 부서 번호와 내 급여,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부서 번호와 내 급여가 같아야 된다. 뭐랑 같아야 되냐면 괄호 열고 이제 서브 쿼리가 오게 되는 거죠. 서브 쿼리가 와서 보기 좋게 이제 인덴트를 줄게요. 들여쓰기를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틀린 데가 한 군데 있을 거예요. 어딘지 찾아보세요. 자, 보기 좋게 일단 좀 해놓고요. 보면 내 부서 번호와 내 급여가 뭐랑 같아야 되냐 하면 어떤 부서의 최고 급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은 아까 우리가 돌려봐서 알지만 3개의 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퀄로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in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각 부서와 최고 급여가 나오는 거고요. 내 부서 번호와 내 급여가 얘네 3개 중에 어느 하나랑만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해서 부서가 3개였는데 20번 부서는 3,000을 받는 사람이 2명 있었기 때문에 2명 나온 거고요. 10번 부서에선 얘가 1등, 30번 부서에선 얘가 1등,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중 컬럼, 다중행, 서브 쿼리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서브 쿼리의 또 다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분을 했었냐면 컬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단일 컬럼, 다중 컬럼이죠. 행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단일 행, 다중 행. 그래서 단일 행이면서 다중 컬럼인 것도 봤고요. 그리고 다중행, 다중 컬럼도 봤고요. 다중행, 단일 컬럼도 봤어요. 마지막 하나 안 본 게 요놈입니다. 가장 쉬운 부분, 쉬운데 활용도가 높은 단일행, 단일 컬럼. 자, 단일행, 단일 컬럼이니까 값 하나가 되겠죠. 단일행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단일 컬럼이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단일행, 단일 컬럼이니까 겹쳐있는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를 특별히 스칼라 서브 쿼리라는 이름을 붙여요. 단일행, 단일 컬럼인 경우에는 값 하나가 달랑 나오기 때문에
즉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함수랑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함수의 정의는 잘 알고 있죠.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항상 하나로 나오게 되면 그게 함수잖아요. 이렇게 돼도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오고 이런 건 함수가 되겠고요. 이런 거는 얘를 넣었더니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러면 이제 함수가 아니잖아요. 또 혹은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오지만 얘를 넣으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함수가 아니죠. 자, 아무튼 함수는 하나의 값을 반환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그런 면에서 스칼라 서브 쿼리도 함수와 유사하게 하나의 값을 반환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데 가끔 그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집합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 위치는 값이 없으니까 0을 반환한 게 아니고 값을 반환 못했으니까 널 값으로 채워지겠죠. 자, 값을 반환하는데 공집합이면 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칼럼이 올 수 있는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어디서 사용한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해요. select, where, 심지어는 함수 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order by, 우리 case, having, 우리가 안 배운 게 있나요? having을 안 배웠네. 네, group by도 안 배웠으니까 아직 having도 안 배웠어요. 자, select, where, 함수, order by, case 얘네들은 다 배웠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select 절이나 where 절에서 스칼라 서브 쿼리가 이용되는 걸 한번 보면 우선 지금 요 위에 있는 example 같은 경우는 select 절에서 사용이 됐고요. 아래에 있는 절 같은 경우는 where 절에서 사용이 됐잖아요.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연관 서브 쿼리가 수행됐기 때문에 이 쿼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해볼 건데 요 쿼리를 이해하는 게 스칼라 서브 쿼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연관 서브 쿼리가 사용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핵심만 지금 요 슬라이드의 핵심은 여기 서브 쿼리는 하나의 행, 하나의 컬럼을 반환하고요. 얘도 하나의 행, 하나의 컬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서브 쿼리이고 위에서는 select 절, 아래에서는 where 절에 사용됐다. 요렇게까지 이해를 해 보시고요. 요 쿼리가 어떤 쿼리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쿼리는 위에서 봤던 쿼리입니다. 얘를 보면은 emp라는 테이블에서 emp 넘버와 ename과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출력을 해요. 근데 그 또 다른 무언가가 뭐냐 하면 부서 이름이에요. 그런데 imply 번호와 imply의 이름은 emp 테이블에 있지만 부서의 이름은 부서 테이블에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아무도 안 해요. 복잡하게 안 하고 조인 걸어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텐데 이거는 굳이 한번 좀 어려운 이그젬플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imply가 지금 이 테이블에 14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14명이 들어있는데 걔네를 한 명씩 가면서 그 imply, 첫 번째 imply의 부서 번호가 몇 번이냐? 만약에 10번이다. 그러면 그 10번인 부서 번호의 부서명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imply가 부서 번호가 20번이다. 그럼 여기가 20이 오겠죠? 그러면 20번 부서의 부서 이름을 출력. 이렇게 해서 얘의 결과는 imply number와 ename은 emp 테이블에서 오는 거고요. dname은 여기 서브 쿼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는 조인을 걸어서 했었죠.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조인을 걸면 훨씬 더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에서 자, 지금 다시 스칼라로 돌아가 볼게요. 특정한 임플라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임플라이의 부서번호는 딱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번호와 일치하는 DPT 테이블 볼까요? 자, 디폴트먼트 테이블에 보면 부서번호 하나가 주어지면 딱
딱 한 행만 걸릴 거 아니에요. 그 한 행 중에 dname 한 컬럼만 잡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일 행, 단일 컬럼이 돼서 스칼라 서브 쿼리다 라는 얘기고요. 그 스칼라 서브 쿼리가 select 절에서 사용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위와 아주 유사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쿼리가 되겠는데, 한번 보면은 자, 위에서 그 서브 쿼리는 완전히 동일하죠. 서브 쿼리는 완전히 동일한데 요 내용을 아까 위에서는 select 절에 써서 출력하는 데 사용한 거고요. 아래에서는 결국 여기 dname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리서치가 나온다든지 세일즈가 나온다든지 마케팅이 나온다든지 할 거잖아요. 자, 그거를 아까 위에서는 출력을 한 거고요. 지금은 출력이 아니라 조건문에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단일 행, 단일 컬럼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칼라 서브 쿼리는 여기저기 다 사용될 수 있고, 심지어는 함수 안에 함수의 파라메타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앞 페이지의 상단 질이라 하면은 얘를 얘기하겠네요. 자, 요 녀석을 조금 수정을 해서 부서명을 세 글자만 출력하는데, 요거는 서브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요 select 문 있잖아요. 자, 얘를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요 쿼리는 아까 앞 페이지에 있었던 상단 쿼리입니다. 요거 우리 아까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dname 필드, dname 컬럼, 여기를 세 글자만 뽑아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 글자만 뽑는 함수 서브스트링이죠. 자, substr,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고,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 안에는 첫 번째로 문자열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문자열이 지금 얘가 되겠죠. 얘. 자, 얘가 통째로 이 문자열을 출력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좀 줄일게요. 나중에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세 글자, 앞에서부터 세 글자니까 시작 위치는 1번 주소가 되겠네요. 첫 글자부터 몇 개를 찍을 거냐?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select 여기까지가 서브 쿼리가 되는 거고요. 스칼라 서브 쿼리. 그 스칼라 서브 쿼리를 파라메타로 이용해서 서브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얘를 엘리어스를 주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세 글자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함수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고요. 지금 실습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스칼라 서브 쿼리가 앞 페이지에서 select 절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where 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봤는데, 심지어는 함수 안에 아까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 함수 안에 서브 스트링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갔잖아요. 자, 함수 안에서도 스칼라 서브 쿼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슈인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뷰가 원래 서브 쿼리에서 다룰 핵심 주제가 될 수가 없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었냐 하면 서브 쿼리가 select에서도 사용되고 where에서도 사용된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이그젬플 중에 업데이트에서 사용된 것도 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from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from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행동을 해서 마치 뷰처럼 행동을 하는데 완전 뷰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인라인 뷰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뷰를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슬라이드는 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조금 분량이 많고요. 뷰를 이해하고 나면 from절에 사용된 서브 쿼리가 왜 뷰와 견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뷰는 뭐냐면 오히려 테이블하고 비교가 돼요. 뷰하고 테이블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성문을 볼까요? DDL을 보면 우리 create 테이블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시겠죠? 만약에 얘가 테이블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as, select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즉
create view, 뷰를 만드는 문장과 테이블을 만드는 문장이 단어 하나만 다르고 동일할 정도로 뷰와 테이블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만드는 과정만 유사할 뿐만 아니라 조회를 해보면 그 결과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create view 어쩌고저쩌고 방금 봤던 문장이에요. 테이블 만드는 거와 동일한 문법이고 여기 하나만 바뀌어 있습니다. 해서 뷰를 만들고 나면 네, 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테이블에서 내용 조회할 때 어떻게 했었죠?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테이블 이름이 아니라 이번엔 뷰 이름을 써요. v 플레이어 팀. 자, 지금 우린 뭘 했냐면 만들 때도 테이블이랑 똑같이 만들면서 뷰라고 썼고요.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그리고 여기 테이블 이름 나오는 이 위치에 뷰 이름을 썼어요. 했더니 테이블처럼 똑같이 나와요. 만들 때도 테이블 같고요. 사용할 때도 테이블 같아요. 그러면은 뷰가 과연 테이블이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 뷰를 테이블처럼 생성하고 테이블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테이블은 아니고요. 일종의 가상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 갖고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 만약에 학생 10명이 들어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학생 10,000명이 들어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얘를 저장해보면 얘는 사이즈가 만약에 10K라면 얘는 뭐 1메가 이런 식으로 용량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뷰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까 select 했을 때 아까 뭘 해봤었죠? select 별표 from v player 팀. 자, 이런 걸 우리 했었단 말이에요. select 별표 from v player 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v player 팀이라는 테이블 비스무리한 게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select 별표 from v player 팀 이렇게 되면 돌아가는 순서가 혹시 이런 테이블이 있나? 라고 찾아봐요. 근데 그런 테이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뷰가 있나? 라고 찾아봐요. 그러면 그 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뷰의 내용이 뭐였지?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얘를 대체해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즉, 뷰에는 실제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요 SQL 문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부르듯이 뷰를 부르게 되면 그 SQL 문을 얼른 꺼내서 얼른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개짜리 테이블과 10,000개짜리 테이블은 용량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뷰를 실행해 봤을 때 결과가 10개가 나오건 10,000개가 나오건 어차피 사이즈는 똑같아요. 요 SQL 텍스트만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DBMS 입장에서는 뷰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테이블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테이블이 있으면 뿌려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뷰를 먼저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뷰가 있으면 그 뷰에 해당되는 SQL을 빨리 실행해야 되는 거고, 그 뷰도 그런 이름으로 없다. 그러면은 그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쿼리에서 뷰가 사용되면 내부적으로 이 쿼리를 뿅 불러와서 재작성하는데 그걸 쿼리 릴라이트라고 하고요. 한번 뷰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면은 select 별표 from user views. 자, 이렇게 해볼게요. select 별표 from user views 를 실행하면 우리가 만든 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뷰의 이름은 v 플레이어 팀이라는 뷰예요. 그리고 이 뷰에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어요. 데이터가 안 들어있고 SQL 문장이 들어있어요. 요 문장 아까 있었죠. selec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 문장이 들어있고 이 문장의 길이가 130 캐릭터다. 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얘가 뷰인 거예요. 요 문장이 뷰.
자, 그래서 우리가 select 별표 from user views라고 하게 되면 user view가 아니라 아까 만약에 여기에 v player team 이라고 하게 되면 v player team 여기 있는데 그 내용은 얘인데 그러면 얘를 빨리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얘로 대체를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나 볼까요? 쿼리 릴레이트 하는 거 봤고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create view 그런 다음에 뭐였죠? 아까 select 별표 from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가상 테이블 create view 여기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example을 다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player team이라는 뷰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테이블이랑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디스크 테이블 이름 쓰듯이 디스크 뭐 하게 되면은 요건 실습하진 않을게요. 디스크 뷰 이름 하게 되면 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select 별표 from 뷰 이름 요것도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쿼리도 할 수 있겠네요. player nam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from view 하고 where 어쩌고 저쩌고. 자, select from where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view 요 위치에는 뷰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그 쿼리 릴레이트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파싱을 할 때 DBMS가 from 이게 뭐지? 요놈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요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 from 하고 테이블 이름을 뷰 이름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그 뷰에 해당되는 정의 DDL이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 5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요 슬라이드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서브 쿼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뒤에서 이제 from절에 직접 서브 쿼리를 적는 경우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얘가 서브 쿼리가 맞긴 한데 우리가 요 서브 쿼리를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뷰를 만들었고 그 뷰를 from절에 쓴 것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서브 쿼리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뷰의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릴레이트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롭 테이블 하듯이 뷰도 날릴 수가 있어요. 드롭 테이블 이름 하듯이 드롭 뷰 이름 이렇게 테이블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뷰는 계층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select 문을 써서 하나에서만 할까요? 자, 어떤 테이블에서 select 문을 써서 뷰를 만들었잖아요. 요 뷰에서 다시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뷰 여러 개에서 또 뷰를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뷰를 만들 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본 거는 뷰를 만들 때 요 뷰를 만들 때 테이블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테이블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뷰를 만들 때 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뷰를 만들라는 거고요. 자, 보면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사원번호, 사원명, 부서번호, 부서명을 추출한 뷰를 만들고, 이게 아까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이건 좀 플레이어랑 팀이네요. 조금 다르네요. 자,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조인을 걸란 얘기죠. 얘네들을 뽑아서 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뷰로부터 일부 컬러만 뽑아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라.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그 뷰에 들어갈 내용을 조회하는 select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기타 등등을 추출하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서 dptno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너 조인을 하는데 using dptno를 사용해서 얘네 4개를 뽑으면 되겠어요. 해서 얘를 실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데 조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얘로 우리가 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reate 테이블이 아니라 뷰, create 뷰를 하는데 이 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조회 결과를 갖고 정의할 거다. as select 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거죠. create view as select.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가 뷰 이름을 빼먹었네요. 자, 뷰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create view, 뷰 이름 as select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은 얘를 실행을 하면 뷰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잘 만들어졌다는 걸 보려면은 select 별표 from user view를 해보면 방금 만든 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뷰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select 별표 from vemp dept를 뿌려보면 아까 조회했던 내용이 요 뷰에 잘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테이블이 아니죠. 테이블이 아니라 얘를 실행하는 순간 요 문장이 릴라이트 돼서 실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vempdpt라는 뷰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토대로 새로운 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select 이번엔 두 개만 뽑는 거예요. 뭐를 뽑냐 하면 ename dname 자, 이렇게만 뽑는 거예요. 어디서?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실습의 핵심입니다. from 뒤에는 우리 뷰를 만들 때,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create 뷰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vemp dept2 자, create 뷰 이름 어떻게 만들 거냐? as select ename dname 인데 여태 동안은 뷰를 만들 때는 계속 테이블에서만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뷰로부터 뷰를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뷰가 하나 생성됐겠죠. 그럼 이 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select 별표 from view emp dpt2를 해보게 되면은 원래 만들었던 뷰에서 일부 컬럼을 출연해서 만든 또 다른 뷰가 잘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테이블로부터 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뷰로부터 또 다른 뷰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계층적 뷰 생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뷰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 요거는 다음 중 뷰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다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립성은 뭐냐면 테이블 구조가 바뀌어도 뷰가 그에 맞게 변경돼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할까?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고 팀이라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과 팀이라는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 뭐 빠지던가 추가되던가 아니면 컬럼 이름이 갑자기 팀 네임이라는 컬럼 이름이었는데 이제 T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무튼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뷰가 없다면 응용 프로그램이 예전에 여기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SQL문을 쓰다가 예전에 되던 게 왜 안 되지? 에이, 테이블에 컬럼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럼 나도 바꿀래. 이렇게 되면은 독립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뷰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가 구조가 바뀌게 되면 요 뷰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어디선가 바뀌긴 바뀔 건데 그거를 응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에서 바꿀 거냐, DB를 관리하는 사람이 SQL에서 바꿀 거냐, 즉 뷰에서 바꿀 거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일어난 구조 변화를 뷰에 잘 반영을 해두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래머는 계속 여기 뷰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뷰만 갖다 쓰는 거예요.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그리고 바뀐 내용은 이 뷰 안에서 DB 관리자가 잘 그때 그 테이블 구조 변경에 맞춰서 뷰를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독립성이 되겠고요. 그 독립성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편리성과 보안성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읽기 편해요? 당연히 가독성이 얘가 더 높죠. 얘가 가독성이 높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읽기에도 좋다라는 뜻이고요. 보안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뷰를 생성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테이블에 개인 신상 정보가 있다라고 해봐요. 개인 신상 정보가 있고 4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 급여 정보라든지 전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쿼리를 짤 때 이 테이블에 직접 접근하게 하면은 이 테이블 자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악의를 가진 사용자들이 SQL문을 정교하게 잘 짜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뷰를 하나 만들어요. 뷰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쏙 따서 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계속 이 뷰에서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테이블이 있는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테이블이 있으면 민감한 정보 빼내고 얘네들만 덜 민감한 정보만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복사를 해 놓는다는 거죠.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얘가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데 공간 낭비잖아요. 네, 중복성도 있게 되고요. 자, 이거 우리 성능 모델링 할 때 좀 다뤘던 주제긴 한데 동일한 데이터를 두 군데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두자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일부만 가지고 뷰를 정의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값이 바뀌면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사용자들은 민감하지 않은 정보에만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의 장점 세 가지를 정리하면 독립성,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어도 응용 프로그램이 안 바뀌어도 된다. 자, 테이블 구조가 바뀌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은 안 바뀌어도 된다. 왜냐하면 테이블 구조의 변경을 뷰가 알아서 반영을 해줄 거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계속 똑같은 뷰를 액세스하면 되는 거고요. 편리성, 긴 정의를 뷰 이름 하나로 심플하게 대체했다. 보안성, 민감한 정보는 아예 뷰를 만들 때 빼놔 버리면은 덜 민감한 정보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다. 가 뷰의 장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라인 뷰, 즉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자, 프롬절에서 서브 쿼리가 사용되면 그거를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서브 쿼리로 가볼게요. 지금 다시 아까 예제로 가보면 얘가 지금 서브 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렇게 직접 이 프롬절 안에 쓰지 않았어요. 프롬절 안에 쓰지 않고 뷰를 정의를 앞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뷰를 정의를 해놓고 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뷰 이름이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select 별표 from user views 하게 되면은 요 이름으로는 요 내용이 저장돼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영구적이란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뷰를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뷰 이름을 주지 않아요. 뷰 이름을 주지 않고 select empNO를 뽑아라. from 그냥 emp가 아니라 요 안에 뭔가 서브 쿼리를 두는 거예요. 요 서브 쿼리 자체는 지금 우리가 큰 의미는 없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emp라는 테이블에서 empNO와 ename을 뽑아서 mgr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라는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칼럼짜리가 나오겠죠. empNO와 ename이 나올 거예요. 자, 요 절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를 실행하게 되면
empNO와 eName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empNO만 뽑아보는 그냥 단순한 쿼리입니다. 단 지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요렇게 된 문장이랑 요렇게 된 문장만 보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게 인라인 뷰고 어떤 게 뷰인지 몰라요. 자, 그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는 뷰를 정의하지 않고 요렇게 쓴 경우에는 얘가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고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유저 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쿼리를 실행하고 나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뷰와 동일하지만 동적인 뷰, 이번에만 하고 날아갈 뷰, 그래서 동적 뷰,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치 만약에 이렇게만 문장이 있으면 이거 인라인 뷰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얘를 정의를 했고 여기서 뷰를 호출을 했고 그 결과 릴라이팅이 일어난, 즉 일반적으로 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그 뷰에 대한 정의가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 뷰를 우리가 정적 뷰라고 상대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좀 많은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뷰를 정의하면 그거는 저장됩니다. 일반 뷰를 정적 뷰라고 하고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뷰에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from절에서 직접 서브 쿼리를 쓰게 되면 마치 뷰의, 사실은 지금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뷰의 쿼리 릴라이팅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마치 뷰의 쿼리 릴라이팅이랑 비슷하지만 우린 뷰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요 쿼리 끝나면 이 정의는 날아갈 거고, 그래서 동적 뷰, 인라인 뷰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from절에 사용된 서브 쿼리가 인라인 뷰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라인 뷰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결국에는 이 서브 쿼리 인라인 뷰를 할 때 EMP 테이블에서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메인 쿼리에서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쓸 수 없어요. 뭐만 쓸 수 있냐 하면 EMP 테이블로부터 뽑아낸 이 셀렉트 문에 있는 컬럼, 요것들만 메인 컬럼에서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실습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그래서 셀렉트 문에서 empNO나 emp를 사용한 얘는 에러 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셀렉트 문에서 empNO와 eName만 했는데 여기 mgr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분명히 emp 테이블에는 mgr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emp 테이블에는 mgr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emp 테이블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칼럼들이 눈에 보이는데 empNO, eName, 잡, mgr 여기 있네요. 이런 등등 칼럼들이 있는데 인라인 뷰를 쓰게 되면 그런 모든 칼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칼럼을 서브 쿼리 안에선 쓸 수 있죠. 요 인라인 뷰 안에서는. 자, emp 테이블에 있는 empNO, eName, mgr 당연히 다 쓸 수 있어요. emp 테이블 안에 있는 empNO, eName, mgr 다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메인 쿼리에서가 문제예요. 자, 메인 쿼리에서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서브 쿼리에 있는 요놈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브 쿼리에서 결국에 얘와 얘를 메인 쿼리로 보내주게 되는데 mgr은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mgr로 셀렉트 해라 하면은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라인 뷰의 셀렉트 문에서 정의된 컬럼만 메인 쿼리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칼럼들은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자, 여기 나온 대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서브 쿼리에서 정의된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사용이 불가한데,
지금은 인라인 뷰잖아요. 인라인 뷰의 경우에는 select 문에서 정의된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인라인 뷰의 경우에는 select 문에서 정의된 걸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select 문에 정의되지 않은 거는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쿼리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돌려보고 에러가 발생하는지 보고 오류를 수정해 보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급여가 2,000을 초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EMP 테이블에서죠. 직원번호, 직원명, 급여, 부서명을 출력하려고 해요. 근데 부서명은 EMP 테이블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EMP-NO, eName, 셀러리를 일단 뽑은 다음에 부서명은 딴 데서 뽑으면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고쳐 보세요. 자, 한번 마지막 이그젬플을 같이 살펴보면 자, 요런 내용이죠. 자, 요런 내용인데 보면 여기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2,000, 셀러리가 2,000인 사람의 EMP-NO, eName, 셀러리를 뽑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dname을 뽑고 싶은 거예요. dname을 뽑고 싶어서 요 뷰 인라인 뷰죠. 얘를 엘리어스를 주어서 2라고 불렀고요. 부서명은 DPT 테이블에 있으니까 DPT 테이블에 D를 별칭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인을 거는데 암시적 조인으로 걸었어요. 2라는 애에게도 DPT-NO가 있고 임플라이 테이블에 DPT-NO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임플라이 테이블에 DPT-NO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임플라이 테이블의 DPT-NO와 제가 지금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다음 D, 요 녀석에 있는 DPT-NO가 같으면 걔네에 대해서 나머지 세 개는 앞에서 뽑고요. 그리고 마지막 dname은 여기서 뽑아라 라고 이제 조인을 이용해서 해줬는데 돌려보면 에러가 나죠. 자, 왜 에러가 날까요? 지금이야 물론 한 2분 전에 인라인 뷰에서 이제 셀렉트 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눈여겨서 보게 되면 틀린 게 보이겠지만 그냥 이게 쿼리가 딱 주어지게 되면 왜 에러가 나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면 요 녀석이 문제인 게 아니군요. 자, 요 녀석이 문제인 게 아니고요. 요 녀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면 2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2점 하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얘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2.dpt-NO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2.dpt-NO를 안 쓰고 싶다? 근데 그러면 조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조인을 하려면 디파트먼트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여기서 화면에 출력은 안 하겠지만 조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 DEPT-NO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2.EMP-NO, eName, cell, DPT-NO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쿼리를 실행하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은 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뷰는 테이블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정리를 했고 뷰를 사용하는 장점도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 서브 쿼리를 from절에서 쓰게 되면 그 모습이 마치 뷰의 쿼리 릴라이팅과 결과가 비슷해 보여서 from절에서 쓴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진짜 뷰, 일반적인 뷰를 정적인 뷰, 인라인 뷰를 동적인 뷰라고 한다고 했고 정적인 뷰는 뷰의 이름도 있고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요. 인라인 뷰, 동적인 뷰는 이름도 없고 쿼리 한번 실행하면 날아간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타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임을 감안해서 여러분 리플레이가 가능함을 감안해서 조금 말을 빠르게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실습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몇 번 반복 청취를 하고 실습까지 하고 하려면 3시간을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서브 쿼리 부분은 내용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정규 수업보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서브 쿼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로 나오면 참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진도에 맞게 문제집도 풀고 계시겠지만 서브 쿼리에 대한 부분 특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잘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시간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